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글쓰기, 말하기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휴넷 북 러닝 북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들으시고 요거 맛배기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휴넷 북 러닝에 가면 풀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쓰기, 말로 쓰기, 글로 쓰기. 세 가지인데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글쓰기 방법들입니다. 우선 시간으로 쓰기는 네 가지인데요. 글은 시간을 먹고 자라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과의 함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쓰는 방법 네 가지의 첫 번째는 마감으로 쓰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건 아니면 뭐 생활문을 쓰건 마감이 있으면 써지지 않던가요? 저는 거의 마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감이 있으면 그 마감에 맞춰서 쓰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상사가 뭐 다음 주 뭐 월요일까지 써라 그러면 그때 맞춰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마감이 없으면은 글을 안 썼을 것 같아요. 마감 덕분에 뭐 책도 쭉 어디에 연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책을 냈고요. 청와대 있을 때도 대통령 보고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늘 썼습니다. 마감으로 쓰면요, 일단은 긴장과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 용이한 상태가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감 직전에 가장 생각이 무르익어 있죠. 가장 발전되어 있죠, 생각이. 일찌감치 쓰는 것보다는 생각을 충분히 숙성시켜서 마감에 맞춰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쓰기 두 번째는요, 이 마감과 정반대입니다. 아주 그냥 뭘 써야 될 때 그냥 하나를 후루룩 써놓고 곧장 써놓고 일단 써놓고 마감 때까지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는 것도 아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글을 쓸 때 글을 위해서 이제 과제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가 글을 써야 되면 일단 하나를 바로 쓰는 겁니다. 물론 아주 허접한 글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글을 하나 일단 써두면 일단 마음의 안도가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 고칠 게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단 하나 쓰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고쳐라 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 작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쓰는 겁니다. 뭐 작가뿐만이 아니고 직장인도요. 일주일 후까지 뭘 써야 된다 그러면 5분의 1씩 쓰는 거죠. 진도를 계획을 세워서 그날 써야 될 분량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 할 때도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이 네 가지를 써야 되면 뭐 4일 동안 오늘은 현황만 쓰는 거죠. 다음 날은 문제점 도출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해법,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날은 그렇게 해법대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따박따박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요. 평소에 쓰는 겁니다. 수시로 쓰는 겁니다. 메모로 쓰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쓰는 겁니다. 일종의 나중에 완성될 내 글의 조각을
퍼즐 조각 같은 것을 수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성하는 거죠. 조각을 쫙 맞춰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뭐 이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편한 걸 골라 쓰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각으로 쓰는 네 번째 방법은요. 제가 대통령 연설문 쓸 때 예를 들어 광복절이라든가 현충일 추념사라든가 3.1절 기념사라든가 이렇게 큰 연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연설 이런 것들은 마감으로도 쓸 수 없고요. 뭐 후루룩 쓰고 고치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매일 따박따박 쓰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것은 연초부터 그냥 모으는 겁니다. 모아. 퍼즐 조각을 글 조각들을 모으는 거죠. 네 번째 방법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쓰고 고치는 건 언제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이 아주 큰 글, 그런 글일수록 저는 더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글은 오히려 힘을 쫙 빼고 그냥 뭐 초등학생 글 쓰듯이 후루룩 하나 쓰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런 글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같이 매일매일 따박따박 그 일정 분량을 쓰는 거, 이런 건 뭐 책을 쓴다던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 긴 글,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조금씩 써가는 게 좋겠지요. 또 이렇게 쓰려면 뭔가 이제 글쓰기 습관이 좀 들려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하거나 머리에서 뭐 오늘 그냥 건너뛰자, 뭐 내일 몰아서 쓰면 되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마감 글쓰기가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글 쓰는 습관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골라서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마감으로 쓰기, 두 번째 그 후루룩 쓰고 고치기, 세 번째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따박따박 쓰기, 네 번째 메모로 조각조각을 만들어 수집해 뒀다가 마지막에 그 조각을 꿰맞춰서 글쓰기, 이렇게 시간으로 글쓰기는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로 쓰기입니다. 말로 쓰기. 말로 쓰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궁금해 하는 거,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면 좋은 글이지요. 조직에서, 회사에서 글을 쓸 때도 결국은 어떤 글이라도 다 그 회사 조직 혹은 위 상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은 보고서고 기획서고 그렇습니다. 뭐 상사가 현황이 궁금하다던가 어떤 해법이 궁금하다던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던가 이럴 때 글을 쓰라고 하죠. 야,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거 뭐 문제 없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글쓰기입니다. 이 질문, 이 말에 답하는 거. 그래서 이 질문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은 상사의 질문을 생각해 봐야죠. 그 질문지를 작성해 봐야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한다 생각하고 글을 쓰셔라. 보고서에 소제목 하나하나씩은 하나하나의 질문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로 쓰기에서 질문으로 쓰라는 거고요. 말로 쓰기 두 번째는 말해보고 쓰라는 것입니다. 쓸 내용을 말로 먼저 해보라는 거죠. 글보다는 저는 말하기가 더 쉽던데요. 뭐 여러 사람 앞에 말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냥 혼잣말을 하거나 이렇게 산책하면서 혹은 뭐
버스 타고 어디 지하철 타고 아니면 운전하면서 어디 이동할 때 머릿속으로 혼자 말해 봅니다. 그러거나 좀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은 제 아내에게 말해 봅니다. 아내랑 산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은 많이 있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말해보면 됩니다. 뭐 정식으로 정색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식사를 할 때 가볍게 말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보면 그 쓸말이 생각도 나고요. 또 정리도 됩니다. 또 반응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과연 나중에 내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 뭐 어떤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읽힐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은 관심 없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을 미리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쓰게 될 내 글의 간을 미리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해보고 쓰면 그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말을 해보고 쓰면 글이 훨씬 쉬운 글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말로 쓰기 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말로 쓰기 세 번째 방법은 듣는 걸로 쓰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쓰시라는 거죠.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 세 사람에게 듣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포함한 내 윗분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써야 될 글의 전문가. 세 번째는 조직 밖에서 들었습니다. 조직 밖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신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어야죠. 늘 어떤 말의 대상이 있었으니까요. 뭐 소방의 날은 소방관이 있고 무역의 날은 무역인들이 있고 국군의 날은 군인들이 있고요. 경찰의 날은 경찰이 있고요. 이분들에게 들어야죠. 결국은 그 글이 내 글의 그분들이 내 글의 소비자죠. 그분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 어떤 심정에 공감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게 안 들을 수가 없죠. 뭐 제가 전문 지식이나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나 혼자 쓰지만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여러 주제에 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볼 내용도 잘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고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냥 대답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상사 얘기는 상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늘 거기에 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들어야죠. 어찌 보면 그 말 속에서 늘 살아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건 간에 내 위에 뭐 담당 뭐 부서장부터 임원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의 얘기에 늘 젖어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좋은 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통과되는 글을 쓸 수 있죠. 그분들의 어떤 생각의 방향이라던가 그분의 어떤 성향,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내재화하고 있어야 그분들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가 있죠. 기본이 이제 그분들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 글의 고객들 읽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 좋은 내용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어떤 거래처가 있어요. 또는 어디에 내가 제안서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1차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갔는데 다시 하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뭐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일단 그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보고 라인이나 우리 조직 안에서 그 높은 분들, 그분들 일단 만족시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야죠. 그건 조직 내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다 있죠. 그런 데를 잘 찾아가서 또 그런 사람들과 평소에 관계도 좋게 해놔서 거기를 가서 이제 그분들께 듣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뭐 물을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읽어내야죠. 과연 그분들이 어디가 가려울까? 그분들의 니즈가 뭘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풀고 싶은 어떤 욕구는 뭘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들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말로 쓰는 방법. 첫 번째는 질문으로, 질문을 생각해 보고 그 질문에 답해라. 두 번째는 말해 보고 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듣고 써라. 이게 다 셋 다 말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로 쓰는 것은 평소에 늘 말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게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로 쓰기 했고요. 세 번째 글로 쓰기입니다. 글로 쓰기. 아마도 이 세 번째가 제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죠. 글로 쓰기. 글로 쓰기는 크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읽기로 쓰기고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료로 쓰는 것입니다. 먼저 읽기로 쓰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책을 읽고요. 또 칼럼을 읽고요. 읽습니다. 결국은 쓰기는 읽기에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잘 읽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읽는데요. 읽는 것에서 저는 네 가지를 찾습니다. 읽기에서.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얻죠. 내 글에 써야 될 지식과 정보. 이미 다른 사람이 써둔 글에 있습니다. 책에 있고요. 뭐 칼럼에 있고요. 어떤 경우는 논문에 있을 수 있고요. 지식과 정보를 거기서 얻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 경험 이런 걸 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어떤 일화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도 있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니더라도 글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 같은 걸 소개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글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 제 경험을 떠올립니다. 맞아. 나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나도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내 경험을 길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제 글에 씁니다. 이거는 그걸 읽지 않았으면 떠오르지 않았을 것들이죠. 근데 이제 남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글을 읽으면서 얻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 의견입니다. 글에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내 생각과 의견. 남의 글을 저는 읽다 보면, 남의 생각을 읽다 보면 제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글에 A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나는 반대인데 내 생각은 B인데 그래서 B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A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내 생각 B와
섞어서 합해서 C라는 생각을 내 글에 쓰기도 하고요. 혹은 A라는 글과 B라는 글을 두 개를 읽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섞어서 C라는 제 생각을 내 글에 쓰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글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칼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를 글을 써야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칼럼을 많이 읽을 때는 몇십 개를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만들어질 때까지 읽는 거죠. 중요한 글을 써야 되면요. 그 주제에 관한 책을 뭐 10권 이상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날 재간이 없죠. 반드시 납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읽으면서 얻는 것은 제 어떤 느낌, 제 감상, 이런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그것에 관한 내 그 느낌 같은 게 있죠. 내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내 글에 쓰죠. 예를 들어서 뭐 독후감, 기행문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독후감도 자기 어떤 감상, 감정을 쓰지 않습니까? 독후감도 아주 기행문도 어디 갔다 오면 어떤 자기 느낀 점, 감상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이제 독후감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이고 사실은 여행도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읽다 보면 자기 감정이 유발됩니다. 감정이 올라오죠.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글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기로 쓰는 것은 크게 읽기에서 네 가지를 얻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되게 이제 그런 건 인용을 하겠죠, 제 글에. 두 번째는 경험, 일화. 세 번째는 나의 생각,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얻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글을 쓴다. 이게 이제 글로 쓴다에서 첫 번째 읽기로 쓴다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자료로 쓴다입니다. 자료로 쓴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저는 요약으로 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일단 몽땅 모으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이건 다다익선입니다. 최대한 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하면 글이 됩니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건 뭐 인터넷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또 선배들이 써놓은 보고서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모아서 그거를 줄여내면 되죠. 양을 몽땅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덜 중요한 거 버리고 중복되는 거 버리고 또 주제에서 벗어난 거 버리고 남은 것들을 분류를 쫙 해가지고 그 분류한 덩어리들을 위계화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덩어리들이 뭐 5개 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 5개 덩어리의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덩어리를 뭐 위에 놓고 그 중요한 덩어리에 뭐 새끼를 쳐서 작은 덩어리 밑에 붙인다던가 이걸 뭐 구조화한다, 체계화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게 일종의 이제 그 덩어리들을 잘 배열하면 글이 되죠. 이게 이제 자료로 쓰는 글입니다. 뭐 우리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으로 쓰기, 말로 쓰기, 글로 쓰기. 시간으로 쓰기는 4가지 말씀드렸고요. 말로 쓰기는 3가지, 글로 쓰기는 2가지. 잘 이게 몇 가지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시면
저 앞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휴넷 북 러닝에 강원국 글쓰기, 예, 거기 가면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보실 수 있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북러닝 북 멘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 가는 멘토들을 다 이렇게 집합소니까요. 뭐 강원국 글쓰기 말고 다른 쪽도 관심 있게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원국이었습니다.